네, 안녕하세요. 저로서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1월 15일, 대보름이죠. 대보름이고, 제가 이제 뭐 90일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공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오늘 파이 코어 팀에서 공식 발표를 했네요. 오픈 메인넷을 25년 2월 20일 날 하겠다. 아침에 커피 도사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커피 도사님 전화 왔을 때는 뭔지 잘 몰랐어요. 뭐 축하한다 그러길래 뭔 소리야? 뭐가 뭘 축하한다는 소린가? 그랬더니 오픈 메인넷 뭐 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 끝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그러면 IOU 가격에서는 어떻게 됐나? 이제 오픈 메인넷 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현실 가격으로 오나 안 그러면 위로 올라가나 봤더니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후에 지금 보니까 1파이가 이제 99.96달러까지 찍었더라고요. 원화로는 14만 5,386원인가 14만 5천 원까지 찍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냥 100불 정도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데 파이코 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거 너무 약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한 내용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약하다. 더 가야 되는데 한 300불까지는 뻗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여길 보니까 이게 있어요. KYC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KYC는 다 알잖아요. Know your customer. 너 고객 아니야? 이 사람이 너야? 이거. 근데 이 암호화폐는 참 이 암호화폐는 이 법인들 암호화폐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이제 법인들도 암호화폐를 하는 전략적 국가가 가지니까 국가가 가져야 되니까 회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파이코인은 암호화폐상 최초로 KYB를 하는 거예요. 법인. 저 KYB라는 용어 사실 잘 몰랐어요. Know your business. 가령 우리 회사 같으면 니네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거거든요. 니네가 뭐 하는 회사인데 파이코인을 갖는 거야? 야, 이렇게까지 해요. 그럼 이건 뭐 전 세계에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KYB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법인 고객을 검증하는 거죠. Know your business. 대충 이제 보게 되면 KY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AML이죠. 그러니까 Anti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방지법에서 어떤 분이 해놓으셨어요. KYB, Know Your Business. 법인이니까 지금 우리 파이 결제 매장 하는데 저도 파이 결제 매장 이제 등록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려면 법인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500 몇 개 되는 법인 결제 매장 다 개인으로 받았을 거거든요. 물론 개인 사업체 같으면 그래도 되죠. 그렇지만 법인 사업체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저희 법인 사업체거든요. 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정식 KYB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오픈 메인넷 하는데 1파이 100불이면 너무 야가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YB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처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 고객 대상 KYC, 법인 고객 대상 KYB인데 왜 법인 실소유주, 그러니까 법인으로 세탁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법인 하나 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거 뭐 바지 사장 세우기도 하고 뭐 그냥 허위 법인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 했죠. 지금은 은행에서 KYB를 하긴 하죠. 이게 무슨 회사냐, 업태가 뭐냐, 뭐 사업자 등록증 갖고 와봐라,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암호화폐 분야에서 KYB를 한다. 이게 이제 상장회사 같으면 굉장히 좀 약하게 봐주기도 하는데 상장회사 아닌 경우에는 까다롭게 하죠. 뭐 대출을 받거나 법인으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은행도 요즘 만만치 않거든요. 부자 함부로 안 터줍니다. 은행 법인 계좌 요즘. 그래서 그런 줄은 알았는데 그게 정식 용어로 KYB라고 하는구나. 근데 파이에서 이것도 하는구나. 이건 뭐
완벽하다 이 정도면. 법인 실소유주. 이게 유령 회사도 엄청나게 많고 비상장 법인을 악용한 자금 세탁 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명, 실명 번호, 본명, 사업장 주소, 소재지,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규정 40조에 이런 게 다 있네요. 이게 이번에 파이 오늘 나온 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통제구조,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 법인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요즘 이제 법인 자동차로 막 타고 다니는 거, 차 번호판도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법인과 개인에 바뀌었는데 암호화폐에서 이런 걸 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장회사만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상장회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도 간소하게 하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픈 메인넷 하면서 이거를 여기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야, 이건 뭐 동방불패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암호화폐가 몇 군데나 돼요. 전부 도둑놈들, 마바라들이 암호화폐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네가 과거에 네가 전과 10범인지 전과 5범인지 사기범인지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 김영진 선배님이 그 파이 그 니콜라스가 얘기한 게 있대요.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오니어님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런 쪽에 계속 계시던 분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안테나에 탁 잡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렇다 그러면 좀 약하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날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보험이다. 유일한 대체 자산이다. 파이코인 없을 때는 유일한 대체 자산이지만 파이코인이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 로버트 키요사키 아저씨 대공황 재현 가능성 시장 붕괴에 비트코인으로 대비하라. 예, 대표 명사로 비트코인을 썼을 뿐이지 여기도 대표 명사로 비트코인을 썼을 뿐이지 제대로 된 암호화된 자산 제대로 된 암호화된 자산이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보험이고 또 대공황 재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에 제대로 된 가상 자산 바이코인이죠. 그리고 뭐 이 사람 이제 저스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각 이런 거로 해서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른다 이렇게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옛날로 따지면 나훈아 남진이었는데 양강 구조였는데 머지않아 그 아마 트로이카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파이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트로이카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달러로는 제가 봤을 때는 85.9달러, 40달러 선에서 있다가 85.9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99.96불 갔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픈 메인넷 한다고 하니까 원화로 보니까 124,983원이었는데 최고가는 145,308원이 이렇게 갔었었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뭐 저희 사무실에 몇 분 오셨었고 전화 왔었었는데 온체인 작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지고 계시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 3개월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KYC를 안 했던 사람들이 막 하겠죠. 현재까지 KYC 통과된 사람이 코어팀 발표에 의하면 1,9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 명 넘겨놓은 상태에서
2천만 명 넘겨놓은 상태에서 KYC 저기 오픈 메인넷하고 상장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참,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이제 UTC GMT, 그러니까 세계 표준시 GMT는 이제 그린치 천문대 시각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UTC는 세계 표준시죠. 세계 표준시.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세계 표준시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세계 표준시에다가 9시간 더 해야지 이제 한국이나 도쿄 시간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2025년 2월 20일 UTC 세계 표준시 8시에 오픈 메인넷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폐쇄형 메인넷을 오픈 메인넷으로 하겠습니다. UTC 8시는 한국 지각으로는 UTC 8시는 9시간 더 해야 되니까 오후 9시다. 2월 20일 오후 5시에 우리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오픈 메인넷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픈 메인넷으로 가게 되면 여태까지 채굴하던 사람들 말고 파이오니어들 말고 파이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나 파이에서 앱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파이를 채굴하고 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래소에 거래를 해야죠. 그러면 어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가 거래적인 수요도 생길 것이고 이제는 투기적인 수요도 생길 것이고 예비적인 수요도 생길 거죠. 그렇죠? 광고비도 내야 되고 하려면 거래적 수요, 예비적 수요, 투기적 수요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2월 28일까지 지금 KYC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막 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2,000명 넘긴 상태에서 3월 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한번 대충 간단하게 뭐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25년 2월 20일 날 이제 그렇게 됩니다. 6년 동안 참 파이 커뮤니티 전체의 그 노력과 헌신으로 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원래 이제 지갑으로 그런 게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 건이 목표였는데 1,014만 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KYC가 통과된 사람이 1,900만 명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고, 앞으로 이제 오픈 메인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월 20일 20일 오후 5시에 정확히 공지를 하겠다. 모더레이터들한테는 먼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파이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지난 6년간을 되돌아보겠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어떤 6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2021년 12월 달에 이제 메인넷을 폐쇄형 메인넷을 했더라고요. 2021년 12월에. 그 다음에 2022년 3월 달에 채굴 보상 공식을 반감기에서 아마 바꿨을 거예요.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22년 3월 달에 그리고 2024년 7월 달에 이제 유예 기간 9월 30일로 유예한다고 KYC 막 하시라고 그때 이게 성공한 거네요. 보니까 7월 1일 날 저렇게 할 때 KYC 통과된 사람이 1,4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9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6개월 만에 KYC를 한 그 사람을 500만 명 이상 확보했으니까 코어팀 입장에서는 연기하면서 성공한 거죠. 검증된 사람이 500만 명을 더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6년간의 이런 큰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픈 메인넷이 이제 되면은 어떻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채굴과 이제 채굴도 기속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게 노드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이런 걸 좀 해서 유틸리티를 좀 구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상거래를 통합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역 상거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KYC하고 마이그레이션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좀 해달라. 그렇잖아요. 뭐 7천만 명, 8천만 명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달랑 2천만 명밖에 안 된 거고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 명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이제 먼저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파이 페스티벌 하면서 막 그때 95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새로 들어왔대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900만 명이지만 2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KYC 100만 명 더 통과해서 2천만 명 될 수도 있죠. 혹은 뭐 2월 말까지는 되겠죠. 혹은 뭐 3월 14일 다음 달 3월 14일까지는 확실히 되겠죠. 근데 이때도 160개국에서 왔다라는 거죠. 2만 7천 명, 2만 8천 명 이렇게 테스트해서 5만 3천 명이 굉장히 생태계가 지금 넓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6년간 회장하고 이제 앞으로 오픈 메인넷 가면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게 있었고요. 오픈 메인넷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 지금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전환할 파이오니어를 점진적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지금 여기서 과거 기여도와 신뢰도 점수가 높은 노드를 우선순위로 노드를 그러니까 일종의 슈퍼 노드 그러니까 좋은 노드를 우선순위로 설정해서 채굴률을 더 주나 봐요. 이거 자세히 읽어봐 드리면 오픈 네트워크의 출시는 레이어 1 파이 블록체인의 외부 연결이라는 중요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파이가 드디어 외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파이오니어와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외부 세계와 파이의 연결 오픈 네트워크로의 전환은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외부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파이가 다른 호환 네트워크 및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생태계 밖에서도 그렇죠. 이제 파이 생태계 밖에서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밖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우리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파이의 활용도와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의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 방화벽이 제거된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면 누구나 프로토콜 실행과 네트워크 연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메인넷 블록체인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뭐 비트코인 노드, 이더리움 노드 하는 것처럼 우리 여태까지는 노드는 파이오니어들만 했지만 파이오니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노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팀은 데스크탑 노드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노드 UI를 통해서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노드를 전환할 파이오니어를 점진적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과거 기여도와 신뢰도 점수가 높은 노드를 우선순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드 순위 데이터는 가능한 빨리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컴플라이언스 조건.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 외부 요건과 맞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YC, 파이오니어는 KYC를, 개인 고객은 KYC를, 법인 고객은 KYB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파이오니어가 보유한 파이와 외부 연결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웹 3.0 공간이 될 것이며 KYB를 받은 비즈니스와 파트너는 KYC를 받은 파이오니어와 교류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건 한국 정부건 어느 나라 정부건 파이를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전략자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암호화폐 중에서 정말 확실한 암호화폐는 파이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법인 고객은 법인 고객대로 이제 지금 여기서 KYB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KYC 했잖아요. 지금 파이에서 KYC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KYB도 해야 되나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업은 여기에 웹페이지를 통해 우리 파이 홈페이지의 웹페이지를 통해 KYB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죠. 당신 대표이사냐? 뭐 주민등록번호 있냐? 여권 있냐? 당신 얼굴 한번 해봐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국제적 통화가 안 된다고? 와.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KYC를 법인도 똑같이 지금 하겠다는데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면 파이 웹사이트에서 KYB 인증 비즈니스 목록을 니네가 무슨 출판업인지 교육업인지 무역업인지 금융업인지 뭐 어떻게 나오겠죠. 야, 이거 왜 그럴까요? 각 나라의 세법에 맞추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보고서 KYB를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고 싸다. 이거 미니멈 300불 가야 된다 이거.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지켜보다가 이제 안고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서 이제 추후 상장하게 되면 바쁘죠. 그러니까 팔 사람들, 살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 거래소, 그래서 파이 경제학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소 계좌도 터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죠. 감사합니다.